자, 여러분들 그 3번 계속 이어서 한번 보면은, 자, 다음은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주식회사 부산 중소기업이 아니네요. 자, 24기 법인세 신고 납부 이제 빈칸에 들어갈 금액은 얼마인가? 주식회사 부산 자진 납부할 세액이 2,600만 원에 가산세 200이 포함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2,600만 원에서 가산세 200을 빼고요. 그럼 나머지 요 200을 빼면 나머지가 2,400이 되겠죠. 그럼 요 2,400을 우리가 반반씩 2천만 원 넘어가니까 이제 반반씩 나눠 가지고 분납을 하자. 가산세는 분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금의 50% 최대가 50%까지고요. 최대금의 50%까지. 자, 그러면 1,200만 원이 답이 되겠지. 요거는 기한 내에 1,400을 납부하고요. 1,200은 이제 분납하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1,200이 되겠더라. 자,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한번 보시죠. 4번. 자, 주식회사 국세는 2024년 12월 1일 상품을 4개월 할부 조건으로 판매하고 인도하였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4개월 할부는 이제 인도 기준에 따라서 거기 돼 있고 해당 상품의 공급가액은 160만 원이래요. 매월 부가가치세 별도로 40만 원씩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할부대금의 실제 회수액과 회수 약정액은 다음과 같다. 2024년 제2기 확정 신고 기간에 해당 할부 판매와 관련해서 신고할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돼 있네요. 아니 뭐 상관없지. 이게 저 장기 할부가 아니잖아요. 이게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아니고 그 인도했을 때 전체 금액인 160만 원이 과표로 들어가야지. 이게 단기 할부는 이제 인도하는 시점이 공급 시기예요. 160만 원이 되겠다. 자, 그다음에 5번. 다음 자료는 주식회사 회계가 임대하고 있는 상가주택과 관련된 내용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토지의 면적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오네요. 자, 상가주택의 구성이 주택과 상가로 해서 이제 되어 있고요. 단층 건물이에요. 이렇게 단층 건물. 지금 주택이 40제곱미터고 상가가 60이기 때문에 이게 따로따로 요거 따로따로. 만약에 주택의 면적이 더 크면 이 전체를 다 주택으로 보지만 지금 보니까 주택의 면적이 더 작아요.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 부수토지가 총 300제곱미터다. 이렇게 되어 있지. 자, 도시지역 내에 위치했고요. 단층 건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건물은 주택과 상가로 나눠지고요. 그래서 요것이 면세고 요것이 과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가 있어요. 자, 토지도 똑같이 주택의 부수토지와 상가의 부수토지로 나눠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일단은 여기 연면적이 40제곱미터예요. (40제곱미터) 자, 그런데 한도가 있지. 한도. 자, 한도는 주택의 이 연면적이 지금 40제곱미터죠. 40제곱미터. 자, 그런데 이 정착면적, 이 연면적이 곧 정착면적이네. 이 40제곱미터의 도시지역 내는 이제 5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한도는 이제 이게 맥스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제 요게 200제곱미터가 되겠더라. 200제곱미터. 요게 아니고 여기 저기 300제곱미터 있죠. 여기 지금 토지니까 여기
건물은 그냥 40제곱미터가 되겠지만, 300제곱미터 곱하기 이제 총 100제곱미터 중에서 요 40제곱미터, 40%니까 120제곱미터가 되는데, 요 한도는 200제곱미터가 이제 되겠네요. 둘 중에 작은 거니까 이제 120제곱미터가 되면서 300제곱미터에서 주택의 부수 토지로 120제곱미터, 그러면 180제곱미터가 이제 상가에 대한 거네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 면적은 이제 요 120제곱미터가 되겠네요. 이게 120제곱미터. 지금 40제곱미터하고 요거 두 개 비교해서 200제곱미터가 이 한도인데, 200제곱미터가 한도인데, 요 300제곱미터 중에서 이 주택의 부수 토지라고 해서 안분한 120제곱미터하고 비교해서 도저히 작은 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약술식으로 한번 보면 거기 1번 문제. 자, 다음은 주식회사 대전의 24기 관련 법인세 신고 자료이다. 자,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소득금의 조정학계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소득금의 조정학계표 양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부동산 임대 내용이 주어져 있고, 그 상가 임대료 매월 말 200만 원 받기로 계약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기간 종료 시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할 예정이래요. 자, 따라서 주식회사 대전의 24기에는 임대료에 대한 회계 처리는 하지 않았대요. 근데 보니까 보증금을 2억 원을 받았어요. 지금 이 임대료에 대한 부분, 자, 그거를 임대료. 자, 임대료가 나중에 이제 받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에 얼마씩이에요? 200만 원이라고 해서 받기로 돼 있다. 요게 이제 2024년 7월 1일부터 해서 6개월에 해당되는 부가세 별도라고 돼 있으니까 이 200만 원 곱하기 6개월. 자, 그러면은 1,200만 원이라고 하는 거. 자, 1,200만 원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부가세 부분이 있어요. 이게 20만 원이 되겠지. 20만 원에 대해서 6개월, 1, 6, 12, 120만 원이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그러니까 회계 처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세법은 요거를 임대료다라고 해서 1,200을 잡아주고요. 부가세 예수금이다 라고 해서 120만 원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요것은 이제 미수임대료, 이렇게. 나중에 이제 보증금에서 깔 건데, 이렇게 1,320만 원이 되는데, 회계 처리를 안 했어, 이거를. 그러니까 나중에 임대보증금에서 까더라도 회계 처리 해줘야지. 발생주의니까. 그리고 세법도 이거 나중에 까더라도 임대료는 계상을 해줘야 돼. 이거 수입을 이거를 누락시키면 안 되지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무 조정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 전체에 대해서 입금 산입 유보 처리를 해주고 임대료에 대해서 상가 임대료 입금 산입 1,320만 원을 유보 처리 해주고요.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친 금액을 왜 하냐면 요 미수임대료 잡아주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중에 입금 산입한 것 중에서 부가세 예수금은 다시 입금 불산입하면서 120만 원은
부채로 이렇게 마이너스 유보로 빼줘야지. 자, 처음에 1320을 다 미수임대로 입금산입. 요 미수임대로 잡아주는 게 입금산입이거든요. 1320 유보. 그리고 이제 요 부채 잡아주는 것이 우리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예요. 그게 이제 120만 원. 이렇게 이제 잡아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입금산입이 1200이 들어가는 거지,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임대료 누락시킨 것에 대해서는 이런 세무 조정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보증금 있죠? 2억 원이라고 하는 거 간주 임대료가 있어요. 자, 간주 임대료는 이제 그 거기 보시게 되면 임대용 상가는 3억 원이고 토지 가액이 2억이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건설비 상당액이라고 해서 3억 원에서 2억을 빼면은 1억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건설비 상당액이라고 해서 이제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빼줘야지. 1억 원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적수는 7월 1일부터 184일 하반기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적용될 이자율이 거기 문제에서 그 5%라고 주어져 있죠. 그리고 365일로 가정했으니까 365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관련돼 있는 금융소득이 있나 봤더니 수입이자가 70이 있고 신주지권 처분 이익이 30만 원이 있네요. 그래서 합쳐서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입금에 잡혀 있어. 이걸 빼줘야 이중과세를 맞게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1억 원에 대해서 곱하기 184일 곱하기 5% 나누기 365 빼기 100만 원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 간주 임대료로 입금 산입해야 될 금액은 152만 547원이에요. 기타 사회 유추 간주 임대료 이렇게 이제 계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쭉 돼 있고, 우리 주식회사 대전은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고 차입금 적수가 자기자본 2배. 그래서 이거 간주 임대료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 요건에 충족하는 법인만 이거 작성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거기 차입금 적수가 자기자본 적수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거 계산하지 않는 거야, 이게. 이렇게. 거기 이번에 대표이사로부터 토지를 1,000만 원에 매입했어요. 매입가액을 취득원가로 회계 처리했지. 매입 당시 토지의 시가는 불분명하대. 그럼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으로 가야지. 거기 감정가액이 900 있어요. 900만 원이 시가가 되겠지. 근데 900만 원에 5% 그러면 45만 원인데 거기 차이가 1,000만 원이 100만 원이 났어요. 그 100만 원은 바로 부당예산 부인이니까 이제 여기 송금 산입해서, 자, 일단은 고가로 매입한 100만 원을 송금 산입을 시키고요. 마이너스 유보. 자, 그래 놓고서 그 대표이사한테 상여 준 걸로 부당예산 부인으로 이제 때려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부당 행위 계산의 부인이다 라고 해서 이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여로 때리자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지금 이렇게 세무조항이 반영이 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개정된 이런 주관식 문제가 그렇게 막 어렵지 않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우리 교재에서 기존의 이 주관식 문제들은 좀 복잡하죠. 어렵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문제를 토대로 해서 이 대비를 하시면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게. 자, 다만 요 간주 임대료 할 때 요건을 충족하는 이 내구법인에 대해서 계산한다. 만약에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거 계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한번 보세요. 2번을 보면, 자, 다음은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 김세모 씨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자료이다. 단, 전자신고 세액 공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 공제는 고려하지 말래요. 자, 각 물음에 답하시오. 이 모든 매입 자료는 세금계산서 매입분이고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제조의 부가가치율은 20%라고 돼 있네요. 자, 물음 1에 2024년 중 간이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변경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이렇게 나오네요. 당연히 변경되는 시점은 항상 2기부터 변동하지. 2기부터. 자, 이게 이제 2024년이래요. 근데 저번 연도가 이렇게 2023년도에 요 공급 대가가 요 1월 25일 날 신고가 들어오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2023년도 1기 때, 그리고 2기 때 합쳐서 3,300이고요. 여기 3,3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 2기 예정과 확정을 합치면 4,400이고요. 이렇게. 지금 다 합쳐도 7,700밖에 안 돼, 이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2024년도 2기부터 이게 이제 간이로 바뀌는 거야, 이게. 간이로. 자, 그래서 이 일반과세자 23년도에 여기 일반과세자로 이제 신고를 하고 했다가 요 금액이 이 7,700밖에 안 돼요. 23년도에 합계액이 이제 미달해서 요거는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가 이 24년도 요때부터 간이과세자로 이제 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바뀐다. 요게. 자, 이제 그렇게 이 좀 봐주시고요. 지금 요것이 6월 달에 출제된 거라 아마 출제위원들이 2월 달이나 뭐 그때 이 합숙소 들어가서 출제했을 거예요, 이게. 지금 1억 400이야, 이게. 8,800이 아니고, 뭐 답안에 그거는 뭐 개정으로 인해서 좀 수정해 줘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물음 2를 보면은 24년도 1기 예정 고지 세액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요 1기 요때 이 4월 달에 고지서가 나와요. 그래서 4월 25일까지 납부하도록 이렇게. 그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면은 요게 직전 과세 기간, 즉 2기 요거 있죠? 2기. 지금 1기 예정 고지 세액은 23년도 2기 거기 예정과 확정이라고 해서 2,750하고 1,650, 4,400이에요. 4,400 곱하기 이제 이게 110분의 10이다라고 해서 매출세액은 사실은 400만 원이 되겠지. 이게 4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이 2기 예정 확정에서 매입세액이 거기 그 990하고 770이면 1760인데 다른 거 없다 치고요. 110분의 10 부가세만 발라내자 이렇게. 그러면 요것이 160만 원이지. 자, 그러면 다른 거 없다 치면 이것이 240만 원이에요. 그럼 고지는 그 40만 원의 반을 뚝 잘라가지고 고지가 됐지. 그 금액이 이제 이 120만 원이 되겠어요. 이렇게 120만 원. 자, 요거 물음 2번의 답이고요. 물음 3번은 자, 24년도 우리 1기 확정신고지 납부세액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답안을 보시면은 그 오류가 있어가지고 복수정답이라고 해놨어요. 복수정답이라고. 자, 이제 그렇게 해놨는데 여기 지금 예정고지세액이라고 해서 120을 구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그 이제 120을 내는 게 맞냐 이거지, 맞냐? 그 문제에서 그냥 예정고지 한 걸로 해서 하게 되면은 복수정답이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성대에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정고지 안 하고 우리가 예정 신고도 할 수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오류가 많지 이거. 거기다가 예정 신고는 안 했다고 예정 고지된 걸로 그냥 납부했다고 그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자 왜냐면 거기 예정 거 한번 봐보세요. 예정께 1430이에요. 그리고 거기 매입이 660이에요. 660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것에 대해서 이제 110분의 10이다라고 하면은 납부세액이 이게 1430에다가 빼기 660. 자, 나누기 110이다 곱하기 10이다 그러면은 70만 원이지. 근데 여러분들 저번에 요거 2023년도 요때 이 금액이 얼마냐면은 240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240에 요것이 30%도 안 돼. 이 7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우리 예정 신고도 할 수 있거든. 근데 지금 여기 물음 위에 예정 고지세액을 구하라고 돼 있지 이 사람이 예정 고지를 안 하고 예정 신고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또 답이 달라져. 그러면 이 문제는 오류야 이거는. 거기 복수정답은 예정고지 했을 때 복수정답이 나오는 거고, 지금 120만 원을 이제 고지고대로 납부하고 신고는 안 했어 이게 예정 요때. 그럼 이제 그걸로 풀을게요. 그러면 24년도 일기 확정 때는 6개월치 다 더해서 1430, 1980, 3410이네요. 이게 6개월 동안의 공급 대가를 합치면 그리고 매입 대가도 660에서 930, 1595만 원 이렇게. 110분의 10. 이 부가세 포함된 거니까 자 3,400에서 이제 빼기 1,595만 원 이렇게 곱하기 10 나누기 110이다 라고 하게 되면 165만 원인데 문제에서 납부세액이라고 돼 있죠. 근데 차가감 납부할 세액은 요거 예정 고지되어 있는 저 120을 뺀 거 그러면 이제 45만 원이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 45만 원도 맞고 165만 원도 맞다고 그렇게 복수정답으로 해놨어요 문제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정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2024년도 일기 확정신고는 그 3개월치 2024년 일기 확정 1980 있죠. 1980 에서 그 935만 원 이렇게 그 1980에서 빼기 935만 원 곱하기 10 나누기 110이다라고 해서 95만 원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오류지, 이거. 왜냐면 딱 봤을 때 예정고지 한 거 구하라고 그랬지 이거 예정고지 한 걸로 한 게 아니고 지금 봤더니 이거 지금 30%도 안 돼요. 70만 원이 나와. 그러면 70만 원만 납부하고 예정신고를 해버리는 게 낫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있는데 거기 문제에서 제한을 좀 걸어주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답이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일기 확정 때 요 3개월치만 신고하고 3개월 예정신고도 해버릴 수 있다 이거죠. 왜냐면 그때 해봐야 70만 원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지금 여기 예정 고지세액은 120이잖아 이게. 자 아무튼 요 문제는 이 또 하나의 답이 또 나올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만 좀 참조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물음 5에 2024년 2기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2024년도 2기는 이제 간이가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 이 1320하고 1760에서 다 들어가요. 이게 306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급 대가가 되겠지. 근데 업종물 부가가치율은 20%네. 공급 대가에 업종물 부가가치율에다가 10% 곱한 것이 이것이 납부세액이 되겠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 해서 이 물음 5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납부세액이고 거기서 요 매입세액 여러 가지 빼주면은 그게 뭐냐면 이제 차감 납부할 세액이 되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일단은
3060 곱하기 20% 곱하기 이제 이 10% 요렇게 해서 요것이 그 얼마냐면은 자 일단은 먼저 이 매출세액을 먼저 구하게 되면은 거기 공급 대가를 다 합치게 되면은 얼마가 되면 1320에다가 1760. 자 암산으로 했더니 그 금액이 좀 틀렸나 봐요. 1320, 1760, 3080 이렇게. 자 그러면 3080만 원 곱하기 20% 곱하기 10%. 요게 이제 납부세액이거든요. 그 거기다가 이제 공제세액이나 여러 가지 가감한 게 차가감 납부세액인데 이것도 지금 똑같네 또. 문제가 잘못됐죠. 일단은 납부세액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요것이 답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 매입세 공제 이런 거 빼면은 거기 보면은 이 440하고 825만 원, 1265만 원이라고 하는 매입 자료가 좀 주어져 있죠. 그래서 그 매입 자료 부분을 다 더해서 그게 얼마냐면은 이제 1265만 원이에요. 자, 여기에 0.5%만 이제 공제해 주는 거. 요게 이제 이 매입세금 계산서 수치세액 공제가 되겠죠. 1265만 원 곱하기 0.5% 요것이 63,250원이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뺀 것이 이제 최종 차가감 납부할세액이 되겠죠. 마이너스 61만 6천 원에서 그래서 552 7502 될 것이다. 57502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4,800원이 안 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론 저거 이제 환산을 해줘야죠. 아무튼 요것이 차감 납부세액이 되겠네. 552 750. 자,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가 다 답이 되겠어요. 요거 문제 좀 있더라. 표현이 좀 잘못됐지. 이게.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해서 세법 1부를 마치고요. 좀 쉬었다가 세법 2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